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걸려들까요? 보이스피싱에 걸려들었던 사람들을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나와 같은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허술하기 짝이 없는 전화 사기에 당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때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간혹 자신이 왜 그랬는지 자기 스스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생각이나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전혀 필요없는 물건을 사기도 하고 엉뚱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무엇에 홀린 듯이 평소 자신과는 전혀 다른 불안정한 상태에 빠져들 때가 있는 것이죠. 이렇듯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때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온다면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깜빡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은 우리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몇 마디의 말로 기가 막히게 알아챕니다. 사기꾼들의 특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이후부터 사기꾼들은 마치 사냥꾼들이 사냥을 하듯이 숨쉴 틈도 없이 우리를 몰아치고요. 우리는 옴짝달싹도 못한 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돈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며 그들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들은 개콘 영향을 받아서인지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을 웃음거리로 삼고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은 절대 멍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각본에 따라 행동하는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람들이죠. 우리에게 전화를 거는 진짜 사기꾼들은 한국말이 어눌하지도 않고 우둔하지도 않으며 즉흥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들은 사람의 생각을 꿰뚫어 보고 있으며 경찰처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사채업자들처럼 협박에 아주 능숙합니다. 이들은 철저히 계산하여 만든 소위 보이스피싱 각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각본에 따라 우리를 당하게 만들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에 걸리는 시간은 불과 30분에서 채 1시간이 넘지 않는데요. 이 짧은 시간 동안 평소에는 단돈 10,000원도 아끼던 사람이 사기꾼들의 각본에 속게 되면 옴짝달싹도 못한 채 수백, 수천만 원을 송금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들은 보이스피싱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에 자신에게 이런 전화가 걸려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기 나름대로의 대응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이유는 보이스피싱의 본질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의 본질은 자신이 당황하고 있을 때 사기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내용은 사실 허술하기 짝이 없는데요. 이러한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당황하고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체적인 보이스피싱 대응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황하고 있을 때에는 구체적인 생각을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응 방법이 너무 구체적이기에 현실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이스피싱이라는 의심이 들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혀 구체적이거나 정교하지 않으면서 모든 보이스피싱을 막아낼 수 있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내일이라는 말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돈을 보내라고 한다면 내일 보내겠다고 답변하고 지금 당장 계좌번호를 말하라고 한다면 갑자기 생각나지 않으니 내일 말하겠다고 하고 지금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내일까지만 봐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일이라는 말이 어떻게 모든 보이스피싱을 막아낼 수 있나요? 내일이라는 말이 어떻게 모든 보이스피싱을 막아낼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은 세부적으로 보면 각각 다른 듯 보이지만 기본 구조는 하나뿐입니다. 보이스피싱은 타인으로 사칭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전하고 마지막으로 돈을 갈취하는 것으로 끝나는 소위 3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를 보이스피싱 생각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의 3단계 사기 수법은 결국 거짓이기에 사실은 곳곳이 허점투성입니다. 우리가 안정적인 생각만 할 수 있다면
즉시 알아챌 수 있는 것이죠. 첫 단계에서 다른 사람으로 사칭할 때 직접 가보겠다고 하면 바로 들통날 것입니다. 둘째 단계에서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할 때 자기 주변 사람과 상의하기만 한다면 사람들이 바로 알아챌 것입니다. 최종 단계에서 즉시 계좌번호를 말하거나 돈을 보내라고 할 때 내일 보내겠다고 하고 하룻밤만 천천히 생각해 본다면 자기 스스로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있는 순간에는 당황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이렇듯 구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따라서 단순하면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내일이한 대응 방법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이한 답변이 효과적인 이유는 바로 시간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은 상대방이 당황하고 있을 때 돈을 갈취해야 하는데요. 그들의 문제는 우리가 당황하고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기꾼들은 가능한 짧은 시간 내에 이를 마무리 지으려 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내일 돈을 보내겠다는 말은 사기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분통 터지는 말이 되겠습니다. 내일이라는 말은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제정신을 차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돈을 보내겠다고 한다면 사기꾼들은 갖가지 가모니설과 협박을 하겠지만 그 이유는 이들이 절대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에서 찾아낸 가장 유효한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현재까지 경찰청에서 찾아낸 가장 유효한 보이스피싱 대응 방법도 역시 시간에 관련된 것입니다. 지연 인출 제도라는 것인데요. 은행에서 돈을 이체한 후 30분 내에는 찾을 수 없게 함으로써 인출을 지연시키는 것이죠. 불과 30분이지만 우리들이 제정신을 차릴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어주자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아주 효과적이기에 경찰청에서는 지연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연장시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금융거래를 지연시킴으로써 다수 고객을 불편하게 하기에 금융업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듯 제도적으로는 30분 이상 은행 인출을 지연시키기 어렵지만 우리는 내일 보내겠다는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도 내일까지 절대 기다릴 수 없을 것이고 보이스피싱은 실패했다고 볼 것입니다. 내일이라고 답변했는데 걸려온 전화가 사실이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보이스피싱에 끌려다니는 주요 원인은 그 전화 내용이 의심스러우면서도 완전히 거짓이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내일이라는 답변은 이런 경우에도 여전히 유효하겠습니다. 서로 자신이 받은 전화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내일 처리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은행이나 어떤 정부기관도 지금 통고하고 지금 즉시 처리하라고 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이라는 답변은 현재의 상황이 진실이더라도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정당하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을 때 내일이라는 말만 떠올릴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보이스피싱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이라면 사기꾼들이 절대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을 것이고 이 전화가 사실이더라도 내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대응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각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황승문이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